오랜 시간이 켜켜이 쌓여 하나의 문화가 된 곳들이 있다. 충주 역시 그러한 고장이다. 그 시작점은 탄금대. 여기 탄금대는 명승 42호로 지정된 아주 중요한 그 아름다운 관광지고요. 우르기 제자들도 양성하고 또 신라 궁중음악을 발전시킨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연주할 탄자에 가야금 금, 탄금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고요. 기암절벽 가까이로 향하는 길엔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오솔길이 이어진다. 몇몇 시구절을 읽으며 걷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건 1955년에 건립된 충운탑. 한국전쟁, 근대죠. 한국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6.25 전쟁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1932에 호국 영령 위패가 모셔져 있는 위패봉안실 위에 세워진 탑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충운탑이란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뿐인 친필이라니 그 역시 의미가 남다르다. 충운탑 바로 옆에 우뚝 솟아있는 또 하나의 탑. 충장공 신립장군과 팔천고훈 위령탑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잘 아시는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돌아가신 곳이 바로 이 탄금대 이곳입니다. 정상에서 전투를 한 게 아니고 바로 올라오기 직전에 전면에 있는 그 농경지, 그 평야지대에서 전쟁을 하고 마지막에 그 합수머리 부근에서 장군께서 투신을 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조선 최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외장에 맞서 분전했지만 참패하고 천추의 한을 품은 채 남한강에 투신한 신립장군. 그 서글픈 한과 역사가 서린 이곳이 지금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치유의 산책로가 되었다니 이것 또한 시간의 마법이다.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면 계단이 나와요. 사실은 이곳은 백제 시대 때 쌓은 토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몽촌 토성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백제 그 토성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이것을 발굴할 때 철정이 40개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곳이 굉장히 철이 많이 난 곳이고 좋은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서 만들던 제철소가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탄금정 앞에는 충주의 역사와 지리, 인물과 자연환경을 예찬하는 탄금대기가 자리하고 있다. 육당 최남선 선생이 쓴 글을 서예가 김충현 선생이 적어넣은 비석.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보며 충주의 절경을 마음에 새겨넣는다.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과 그 너머로 펼쳐진 풍광에 흠뻑 취해 걸음을 옮기다 보면 바윗돌 하나가 떡하니 자리한 작은 데크를 마주할 수 있다. 이곳의 이름은 12대. 신립장군이 왜군과 싸울 때 뜨거워진 활시위를 식히기 위해 12번이나 아래 남한강에 내려가 활을 물에 담가 식혔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다. 달천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의 너른강. 1400여 년 전 우르게 가야금 곡조는 강에 솟은 절벽 위에서 솔숲을 울린 뒤 새의 날갯짓과 함께 강물 위로 내려앉았다. 그 시간들이 켜켜이 쌓여 오늘날 충주의 문화가 되었음에, 그리고 충주에는 이렇듯 오랜 세월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한 또 다른 곳이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화록동굴은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다. 그게 이제 1920년대부터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약 한 20년간 계속해서 우리 이 충주 지역의 활석을 해서 일본으로 몽땅 전량을 전부 다 수거해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 물자들은 주로 탱크나 비행기, 총칼 만드는데
거기에 페인트. 우리나라의 산호파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이 동굴 길이는 무려 57km. 그래서 저걸 화록이라 그래요, 이런 거는. 이것도 이제 옥으로 이제 돼 있는 거지, 그지? 거의. 우리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갈대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수직 고가 711m의 동굴 안에서는 100년간 화록, 백옥, 활석 등의 광산 채굴이 이루어졌다. 2019년 처음 개장했는데 과거에는 광산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이 서렸을 이곳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하나의 관광지가 되었다니. 이 역시 시간이 가진 놀라운 힘이 아닐는지 새삼 이곳의 변화가 크게 다가온다. 동굴을 깨고 들어온 건 아니고 이거 다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다시 맞춘 거죠. 맞췄는데 어떻게 저희가 맨날 혼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벨이 울립니다. 여기 이제 벨이 따르르르 울리면 내려라. 한 번 울리면 내리는 거예요. 따랑 따랑 이제 두 번이 울립니다. 그러면 저 양반이 내려갔던 거를 이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끝도 없이 이어지는 깊은 동굴은 100여 년 세월의 이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기억해 왔을 터. 흘러가는 시간처럼 동굴 속을 쉼없이 흐르는 맑은 물은 과거의 그때부터 이러한 기록의 동굴 안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다. 우리네 인생도 그러한 것이 아닐까. 아주 작은 것들이 흐르고 흘러 쌓이고 쌓여 저마다의 다른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거 전갈이에요? 한층 밝아진 동굴 안. 이곳에선 한 가지 색다른 체험을 마주할 수 있다. 동굴에 가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14도 정도의 와인이 아주 잘 숙성이 되고 유지 보관이 되는 이런 온도인데, 여기에는 그 온도가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와인 보관이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와인 맛도 변하지 않고 풍부하게 느끼고 갈 수 있는 와인 식음 체험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록동굴에서만 마주할 수 있는 소위 기념품이라 할 수 있는 건 와인뿐만이 아니다. 동굴에서 캐는 광물과 돌을 활용한 장식품부터 이곳의 와인으로 만든 절임까지 눈, 코, 입 모두를 만족시키는 말 그대로 오감 만족의 장이다. 신비로운 불빛이 이끄는 저곳은 또 어디일까? 아름다운 빛의 세계에 흠뻑 빠져가다 보면 화록동굴의 하이라이트, 보트장에 다다를 수 있다. 암벽 아래 형성된 호수에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잉어들의 모습에 신비감까지 감도는 곳. 한켠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미디어 아트들은 이곳에서의 특별한 시간을 한 장 사진으로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흔히들 말하는 인생사진 건지기에 어둑한 동굴의 분위기와 화려한 조명의 조화만큼이나 완벽한 배경이 또 있을까? 하지만 아무리 사진에 푹 빠졌더라도 이곳을 찾은 만큼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코스가 아직 남아있다. 동굴 속 맑은 물 위에서 즐길 수 있는 투명 카약 체험. 초보자와 어린아이도 쉽게 탈 수 있을 만큼 어렵지는 않은데 막상 카약 위에 오르면 바닥이 훤히 보이는 신비로움과 함께 짜릿함과 아찔함이 온몸을 타고 흐른다. 천천히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걸어가며 볼 때와는 또 다른 화록동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서 포크를 치려고 이제 굴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보통 구멍을 한 5개씩 이렇게 뚫어놔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면 좀 구멍이 1개, 2개, 3개, 5개지요.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요. 거기서 이제 불을 동시에 붙여요. 빵 하고 터집니다. 그죠? 요만했던 건데 이거만하게 왕창 내려앉는 거예요. 한때는 나라의 산업화와 더불어 부를 꿈꿨던 사람들의 손길이 머물렀던 곳. 이제는 저마다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가는 화록동굴 속에는 수많은 시간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100년) 전의 그날도
1000년 전의 그날도 켜켜이 쌓인 시간이 문화로 자리한 그곳. 오늘 그곳을 걷다.